안녕하세요. 전국의 불인 여러분들. 30회 공인중개사 불인이가 전하는 6.17 부동산 대책 특집편 첫 번째 불인톡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야심찬 부동산 대책 6.17 대책은 한마디로 아파트, 집 사고 싶으면 현금 가져와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갭 투자를 금지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이 이 안에 농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도대체 갭 투자의 갭이 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매매가 9억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5억일 때 매매가 9억과 전세가 5억 사이에 차이 갭이 생기죠. 이 갭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갭 투자예요. 어떤 사람이 현금이 9억이 있는 건 아닌데 난 전세 끼고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난 갭 투자를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전세가 5억이 바로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온 정책들은 다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딱 세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담대를 못하게 하겠다. 주담대 이런 얘기도 불인이들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담대라는 건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못하게 할 거고, 그리고 KB 시세 3억 초과 아파트라면 전세대출도 안 해줄 거다. 결국에 대출 끼고 전세가 끼워서 집값을 계속 폭등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로 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집 못 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정책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생활 7, 8년 차인 우리 김 과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김 과장님이 이 통장 잔고가 아직도 귀여운데 이분이 이제 집을 갖고 싶어서 이은행 씨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담대에도 제가 받고 싶고요. 아니면 전세대출이라도 좀 받고 싶어요. 이 김월급 씨가 무주택자라면 이 정책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김월급 씨가 서울 본사 옆에 조그마한 원룸에 살고 있어요.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쪼개서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원룸도 너무 작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자친구랑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집이 너무 초라한 거야.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받아서 나도 이제 무주택자의 서름을 딛고 한번 집을 얻어보자. 그래서 이은행 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은행 씨가 이 은행의 계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돼요. 6.17 정책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무조건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대출 다 토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페널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김월급 씨가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라면, 주택이 그래도 뭐 조그마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바뀔까요? 만약에 이 김월급 씨가 1주택자라면 이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김월급 씨가 이 월급도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조그만한 집이지만 이런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여쁜 박월순을 만난 거예요. 이제 둘이 신혼집을 갖고 싶어요. 우리 월순이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애기 방도 있고 이런 방을 좀 있는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 주담대를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원래 갖고 있던 집이 안 팔리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은행 씨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행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있던 집이 너무 작고 후져가지고 이게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도 규제지역이니까 6개월 내로 전입하셔야 돼요. 못하면 대출약정 위반입니다. 이 대출약정 위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대출 다 토해내시고요. 그리고 3년간 아까 말했듯이 주택 관련 대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아까부터 뭐 조정 대상 지역이네, 투기 지역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규제지역이만 다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규제지역이 그러면 대체 어디예요? 김월급 씨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각종 규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규제의 강도가 투기 지역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으로 센 것이 투기 과열지구고, 그리고 가장 규제의 강도가 낮다 하는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낮은 범위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조정 대상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
규제의 강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 전부에 경기도 18개 시군구 그리고 세종시 등 총 이렇게 44곳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6.17 정책으로 추가가 된 곳이 경기, 인천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도에서도 18개 시군구만 규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뭐 경기도에서도 집 다 오르니까 경기, 인천 대부분으로 다 포괄시켜버리고 그리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청주 등도 추가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규제가 센 곳, 투기과열지구를 한번 볼게요. 역시 서울 전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세종, 대구, 수성 등 31곳이 포함이 되고 이번에 추가가 된 곳이 수원, 안양, 구리, 군포 등 그러니까 역시나 투기과열지구도 뭐 지도상에서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에서 가장 투기가 심하다고 보고 있는 투기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서울 15개 구와 세종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15개 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저 동네 살면은 좀 잘 사는 사람이다. 저 동네에 집값이 비싸다 하는 곳은 다 포함돼요. 강남, 서초, 송파 뿐만 아니라 강동, 노원, 동대문, 또 마용성으로 유명하죠. 마포, 용산, 성동, 강서, 동작, 양천, 목동으로 유명하고요. 영등포, 종로, 중구 이렇게 다 포함돼요. 이번엔 저쪽에 하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볼게요. 제 마음속의 하트, 강남구, 송파구 이쪽 보시면 강남구에서도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주택을 거래하실 때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만약에 정말 너무 돈이 많아. 갑자기 로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동에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잠실에 집을 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송파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하죠.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이 대부분의 정책이 허가 기준이냐 신고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준이면 그냥 신고만 하면 집을 언제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신고도 안 해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허가를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을 못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신문에도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봐요. 수도권에서 만약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 있다면 거기는 정말 빵빵 터지겠죠? 김포랑 파주가 바로 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서도 김포랑 파주에 아주 부동산이 불난다고 해요. 주담대에서 좌절한 우리의 김월급 씨가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 눈에는 박월순이 아른거려. 그래가지고 전세대출이라도 받아보자. 다시 이은행 씨를 찾아갑니다. 이은행 씨한테 저 전세대출은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은행 씨가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 일단 3억 초과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KB 시세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얘기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이 안 되는 집들도 이게 다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구입할 때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했어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 안에는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아파트만 규제를 하겠다고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처음에 6.17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에는 사실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전체에 대해서 3억 초과면은 다 규제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신문고 불나고 우리는 아예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다 현금만 가지고 집을 사겠어요. 그럼 대출 안 주겠다 이러면 집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정책실장님이 한번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주택이 아니에요. 아파트만 규제를 하겠어요. 아파트 갭 투자만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연립, 다세대 주택, 빌라는 3억을 넘어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즉시 환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현행 규정 자체는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3억 기준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현행 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9억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연립 다세대 빌라도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9억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시가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고요. 다음 브리니톡에서는 이번 규제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이 더 힘들어진다는데 재건축이 도대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그러면 재건축만 힘들어지고 재개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브리니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